오늘은 철강주 중에서도 철근에 가장 정직하게 노출돼 있는 종목 한국철강 이야기를. 요즘 시장이 묘하죠.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처럼 꿈으로 움직이는 종목도 있지만 철강은 딱 하나입니다. 진짜 수요가 살아나야 간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수요의 핵심인 건설 경기가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철근 가격이 오르네, 수출이 늘었네, 재고가 줄었네 이런 신호들이 섞이면서 철근 업황은 사람 마음을 더 헷갈리게 만들죠. 오늘 영상의 결론은 단순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한국철강은 업황 반등에 베팅하는 종목이 아니라 업황 바닥에서 버티는 체력과 주주환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같이 봐야 하는 종목이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1. 한국철강 정확히 뭘로 돈 버는 회사냐? 한국철강은 말 그대로 철강회사인데 그 중에서도 무게중심이 봉영강철근 등 쪽에 가깝습니다. 철근은 결국 어디에 쓰이죠? 아파트, 오피스텔, 공장, 물류센터, 도로, 교량, 토목공사. 즉 철근은 건설 투자의 바로미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지금 건설이 좋은가? 대답이 쉽지 않죠. 금리 부담, PF 이슈, 미분양, 착공 감소 건설 쪽은 아직도 긴 터널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철근 업체들한테는 거의 직격탄이에요. 이건 한국철강 실적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2025년 실적 적자 전환이라는 팩트부터, 가장 중요한 팩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한국철강은 2025년 실적에서 매출 감소 영업적자 전환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공시 및 보도 기준으로 2025년 매출은 약 4,866억 원, 영업손실은 약 387억 원, 순손실은 약 89억 원으로 정리됩니다. 이 한 줄이 말해주는 건 간단합니다. 철근 업황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파고들어야 해요. 실적이 꺾일 때 원인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물량이 줄었다 건설이 멈추니까, 단가 스프레드가 나빠졌다 가격이 버텨도 원가 재고 경쟁 때문에 마진이 훼손. 철근은 특히 이런 특징이 있어요. 수요가 꺾이면 물량이 먼저 흔들리고 재고와 경쟁이 겹치면 단가도 밀리면서 손익이 갑자기 툭 꺾이는 구간이 나옵니다. 2025년 한국철강은 딱 그 구간을 맞았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3. 그런데 2024년까진 버텼다. 그럼 왜 2025년에 무너졌나? 흥미로운 건 2024년 실적 숫자 각종 기사 인용 기준만 보면 매출 약 6천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소폭이나마 나왔던 구간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즉 한국철강은 원래 적자 체질이 아니라 건설철근 사이클이 꺾일 때 손익이 민감하게 흔들리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런 식으로 봐야 해요. 상승장엔 철근 단가 출하량 회복이 레버리지로 작동하고 하락장엔 고정비 재고 경쟁이 손익을 빠르게 훼손한다. 그럼 2026년엔 뭐가 중요할까요? 4. 2026년 철강철근 시장 가격보다 규칙이 먼저 움직인다. 요즘 철강시장 분석에서 자주 나오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가격보다 규칙이 먼저다. 미국 관세, EU CBAM 같은 규제무역 장벽 환경 규칙이 수요보다 먼저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 철강업 전망 자체가 2026년에도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내수 침체, 중국발 물량, 보호무역 같은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죠. 여기서 두 번째 질문. 철근은 철강 중에서도 더 내수형인데 내수가 회복되지 않으면 무엇으로 버티지? 이 질문이 한국철강 투자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5. 철근 가격 신호 70만원 얘기 진짜 의미는? 2026년 초 업계 쪽에서는 철근 가격 70만원을 1차 목표로 본다는 기사도 나왔어요. 수출 물량이 내수를 일부 보완하고 수입 재고가 낮아졌다는 언급도 같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70만원 달성 여부가 아니에요. 진짜 포인트는 이겁니다. 철근 가격이 움직일 때는 수요 회복이 아니라 재고 수급만으로도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재고와 수급이 다시 풀리면 가격은 또 꺾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철강을 볼 때는 가격 뉴스 한두 개로 흥분하기보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착공 분양 건설 지표가 바닥을 다졌는지, 철근 재고가 구조적으로 줄고 있는지, 단가 인상이 실제 마진으로 연결되는지, 6주주 환원 이슈 배당과 자사주 호재인데 왜 경고도 뜨나?
한국철강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주주환원입니다. 실제로 회사는 자사주 관련 공시도 꾸준히 나왔고 2026년 1월 자기 주식 32,800주 처분 임직원 인센티브 목적 공시가 있었고 2026년 1월 22일 결과 보고서에서도 처분 주식 32,800주 처분 기간 2026.01, 20일 등이 확인됩니다. 또 2026년 2월에는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해지 만료 공시 관련 내용이 정정되면서 해지 전 자기 주식 보유 현황 보통주 480만 8,165주 약 13.2% 같은 숫자도 언급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딱 이렇게 생각하죠. 와, 주주환원 빡세게 하나 보네. 그런데 동시에 언론에서는 배당에 쏠린 자본, 성장 동력 경고 등 같은 시각도 나옵니다. 건설 경기 악화로 영업 현금 흐름이 빠듯한데 주주환원에 자원을 많이 쓰면 미래 투자 여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죠. 여기서 세 번째 질문. 주주환원은 좋은데 지속 가능하냐? 철근 업황이 안 좋은 시기에 배당을 유지하거나 자사주 정책을 공격적으로 가져가면 단기적으로 주가 방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황이 길게 꺾이면 결국 기업은 선택을 해야 해요. 투자 설비 효율 원가 경쟁력, 재무 안정 현금 유동성, 주주환원 배당 자사주, 셋을 동시에 완벽히 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철강은 배당을 주니까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업황 바닥에서 환원 정책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같이 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7지배구조 최대주주 KISC홀딩스와 지분구조가 주는 의미. 한국철강의 최대주주 쪽 지분은 굉장히 높은 편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공시된 최대주주 변동 신고서 기준으로 KISC홀딩스주 60.34%, 최대주주 등 합계 66.53%가 확인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예요. 지배구조가 안정적이라 경영권 이슈로 흔들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반대로 말하면 주주환원이나 자본배분 정책에서 그룹의 철학이 강하게 반영될 수 있다. 여기서 네 번째 질문. 그룹이 한국철강을 현금 창출환원 축으로 볼까? 아니면 투자 확장 축으로 볼까? 이 관점이 장기 주가의 성격을 갈라놓습니다. 그러면 2026만 2027년 시나리오는 어떻게 짜야 하나? 이제부터는 정답이 아니라 투자자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정리해 볼게요. 시나리오 A 건설 바닥 확인 철근 수급 타이트 착공 분양이 바닥을 만들고 철근 재고가 줄어들고 철근 단가가 올라가며 출하량까지 회복되는 흐름. 이 시나리오가 나오면 한국철강은 손익 레버리지가 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근 업종은 고정비 영향이 있어서 물량과 단가가 같이 움직이면 이익이 갑자기 튀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시나리오 B 단가만 반짝 물량 회복 지연. 가격 뉴스는 나오는데 건설이 살아나지 않고 물량이 따라오지 않는 흐름. 이 경우는 주가가 흔들립니다. 단가만으로는 마진이 유지돼도 물량이 없으면 고정비 부담이 남아 손익이 제한되기 때문이에요. 시나리오 C 건설 장기 침체 규제 경쟁 심화,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무역 규제 변수까지 겹치면 철근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구간에서는 주주환원이 강하더라도 시장은 현금이 얼마나 남아있나를 먼저 봅니다. 구 체크리스트 한국철강을 볼 때 이 7개만은 꼭 보자. 여기서부터는 실전 체크리스트로 정리할게요. 이 종목은 뉴스가 많아도 결국 아래 지표로 귀결됩니다. 건설 지표 착공 분양 미분양 흐름, 철근 가격 단가 인상 뉴스가 유지되는지, 철근 재고 국내 재고가 구조적으로 줄고 있는지, 실적 공시 적자폭이 축소되는지 손익이 바닥을 찍는지, 주주환원 배당 자사주 정책이 무리 없이 유지되는지, 자사주 이벤트 처분 신탁 계약 해지 등 수급 이슈가 단기 변수가 되는지, 그룹지 배구조 대주주 지분과 자본 배분 방향. 10 오늘의 핵심 정리 한국철강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철강은 철근 업황 반등에 가장 민감한 종목이지만 2025년 적자 전환이라는 현실을 지나고 있는 만큼 2026년에는 건설 회복의 속도와 주주환원의 지속 가능성을 같이 검증해야 하는 종목이다. 그리고 이 종목을 보는 투자자라면
오늘 영상 끝에 이 질문 하나는 꼭 남겨두면 좋겠습니다. 철근 가격이 오르는 게 진짜 수요 회복의 신호인가? 아니면 재고 수급이 만든 일시적 반등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뀌는 순간 한국철강의 주가도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